예, 시장의 키포인트들 짚어보고 또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저 영업팀의 염승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좀 두각을 보였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제 시간의 거래와 전일장에서 강세를 기록했던 종목 가운데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대우건설, 시간의 거래 상승률에서 상승폭이 약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 서부 T&D와 애경산업도 어제장에서 7% 이상의 급등 흐름을 기록했어요. 나름대로 좀 경기 회복에 따라서 모멘텀들이 작용하는 모습인데 일단 대우건설에 대해서 어떤 팩트랄지 이런 흐름 자체는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또 부장님께서 보시는 대우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이거 제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주는 내년 이제 선거까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계속 정책 모멘텀이 살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요새 이제 중동에서 수주도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다가 특히 그 대우건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각 이슈도 당연히 있지만 어제 현대건설도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을 예전에 건설했던 이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멘텀을 받았던 것 같은데 대우건설하고 그러니까 국내 대표 건설사 중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다 이제 이력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을 이 세 개 업체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물산 사실상 지주회사니까 좀 제외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지금 건설사 내에서는 가장 지금 모멘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주도 되죠. 국내도 좋죠. 거기다 원전까지. 이 삼박자가 좀 맞는 지금 스타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가 좀 어느 정도 이런 매각 이슈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규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오늘도 갭이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또 약간 시들해지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좀 저가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매각이 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된다는 건 되게 좋은 뉴스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의 수주 또 원전 이벤트 이런 것들이 더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각 이슈보다는 매각 이슈로 오히려 주가 올라갈 때 막 흥분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어쨌든 조정 나올 때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대건설 다뤄주셨잖아요. 네. 이번에 또 대우건설 좀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또 공통적인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팔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방은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어서 서부 T&D와 애경산업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역시 비슷한 어떤 포커싱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런 걸 찾고 있어요. 계속 안 간 기업들 중에서 못 오른 기업 중에서 마스크 벗었을 때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나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색깔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업종 대표주, 수출주 이거를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못 가요. 그렇다고 급락도 안 합니다. 그 상태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지는데 그 상황에서 결국 이제 투자들이 찾는 거는 지금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찾는데 이제 어젠가요? 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마스크 7월 1일부터 좀 벗을 수도 있다. 일부. 네, 야외 활동에서 백신 맞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제 색조 화장품 만드는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야외 활동이 더 늘어나니까 국내 또 호텔 사업들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부 T&D하고 애경산업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 T&D도 지금 용산에 드래곤시티라는 이제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실 예전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국내도 굉장히 좀 잘 됐던 데인데 지금 이제 외국인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영업이 좀 쉽지는 않지만 향후에 호텔 산업 당연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서부 T&D도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제 또 주가 올랐으니까 너무 이렇게 뒤늦게 또 따라가는 건 늦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정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애경산업도 대표적인 색조 화장품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클리오라는 국내 대표 색조 화장품 기업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안 가다가 이제 어제 뒤늦게 좀 쫓아가는 좀 모습입니다. 원래 이 회사가 애경산업이 AG20스라는
그 이제 브랜드로 몇 년 전에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그 이제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게 잘 됐어요. 네. 중국 사업도 괜찮았고. 근데 그 단일 브랜드의 한계가 좀 나타나면서 매출과 이익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더 안 좋아졌는데 이제는 또 색조 화장품 매출이 좀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 T&D와 애경산업 얘기를 해줬고 화장품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AS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난 4월 26일에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모레퍼시픽 흐름 보면 진짜 그냥 계단식 상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4월 26일에 아모레퍼시픽 그때 당시에도 가격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후로 또 10% 이상이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좀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모레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꼭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니스프리라는 중저가 브랜드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중국 회사들이 진입하면서 실패해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구조조정하고 뭐 적자도 보고, 그러니까 이 설화수는 대박이 계속 났는데 그게 이제 대처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온라인 비중도 너무 낮았고. 근데 구조조정도 이번에 거의 끝냈고 1분기 실적에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중국 온라인 매출 비중이 엄청 늘어났어요. 네. 거기다 설화수는 역시 잘 나가고 있고. 그럼 이제 좋은 모멘텀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회사의 체질이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비싸다. PR이 되게 비싼 편입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좀 부담은 있으니까 지금 자리 30만 원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씩은 좀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7만 원대 이하면은 오히려 접근하기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27과 30만 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으로 보시고 내려올 때 저가매수는 좀 좋겠지만 절대적으로 이게 30만 원 근처에서는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네. 가격 부담은 있으니까. 예. 다만 꾸준하게 저는 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은 올해 연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에 대한 전망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매수 시점은 지금보다 약간 낮은 가격대에서 잡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AS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결국 이제 여기를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업종인데 글쎄 저 물음표 그대로입니다. 진짜 반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오늘 그 미국에서 자동차주들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거 보면 오늘 가는 게 맞는데 또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되게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미국이 좋은 섹터도 한국에만 오면 외국인들의 그 시각은 굉장히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냥 네. 일단 팔자밖에 생각을 안 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왜냐하면 반도체, 자동차 같은 이런 대표 기업들은 외국인이 좀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들도 물론 좀 최근에 매수는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역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뭐 사실 제가 뭐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반전이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정말 한 달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자동차 업종 요즘에 관심들은 없겠지만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생산 차질 이슈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습니다. 요새 아산 공장 뭐 가동 중단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주가 물론 조금씩은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꼭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주가 하방 경직성이 많이 확보가 돼 있고, GM도 오늘 그 새벽에 나온 뉴스 보니까 5개 공장 가동 중단된 거 정상 가동 지금 시작했다고 예.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6월 말이 6월까지가 피크인 것 같아요. 7월부터는 아마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점점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의 TSMC가 그 MCU라는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데 그거 속도를 좀 빨리 올린다고 합니다. 그 생산 속도를.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조달은 생각보다 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현대차 그룹한테는 되게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포드가 전동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발표하면 한국 기업들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리고 참 그게 좀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시장은 이런 좋은 청사진을 발표하면 주가가 그냥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포드가 상당히 좋은 좀 그 이벤트를 좀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게 우리 한국의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 8.5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거랑 다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어차피 경쟁은 하겠지만 미국 시장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제가 어쨌든 좋게 보는 거는 거기에 중국도 없고 현재로서는 일본도 없어요. 일본 업체도 그런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저는 선점 효과를 분명히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3파전 같아요. 당분간은 현대차, 그다음 포드, GM. 그다음 미국에서 아직 폭스바겐도 이렇다 할 이슈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현대차한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미국도 전기차 보조금 업데이트가 좀 된 게 있는데 기존 보조금 상한선이 20만 대거든요. 이 이상이면 보조금 못 받는데 그 캡을 좀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간 전기차 판매가 총 자동차 판매량의 50%에 달할 때까지는 그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폐지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이제 그 수출이 됐을 때 아니면 거기서 현지 생산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대요. 그렇게 보면은 현대차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룹 쪽 좀 계속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판매가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수출 지표가 잘 나와도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안 사주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래도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봤을 때 지금보다 높은 위치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자동차주와 관련된 관심 종목도 좀 이쪽으로 포커싱 두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가 뭐 현대차, 기아, 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위아, 네.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거 다 좋아 보이고요. 네. 사실은 뭐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부품주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면 부품주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주도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한온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아마 많이들 네. 아실 거예요. 열 관리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그 전기차는 사실 열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적절하게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열 관리 시스템 제조업체고, 근데 포드의 이 회사가 원래 최대 열 관리 시스템 공급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포드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당연히 한온 시스템이 최대 수혜주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제 주가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온 시스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주와 여기에 플러스 한온 시스템까지 관심주로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통해서 그런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그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요새 좀 보고서들이 계속 좀 나오는데 일단 이 회사가 최근에 좀 주가는 좀 많이 빠졌었어요. 네. 석유화 기업들 주가 다 부러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 회사가 만드는 주력 제품들은 여전히 가격이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CH하고 가성소다라고 하는데, 특히 ECH가 요새 좀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에폭시라고 아실 거예요. 에폭시의 원료인데 이 에폭시가 또 페인트의 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가 중요한데 전방 산업이, 페인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조선, 건설, 뭐 아니면은 자동차, 가전 제품이 다 쓰이잖아요. 네. 근데 이쪽 그 전방 산업이 지금 다 좋습니다. 호황이기 때문에 에폭시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ECH 가격도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특히 ECH의 그 전방 산업에 들어가는 이 에폭시가 글로벌 지금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가 특히 미국에서는 주택 경기가 워낙 좋아서 네. 페인트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최근에 조선사들이 또 선박 수주 엄청나게 했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페인트 수요는 계속 구조적으로 내년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력 제품인 ECH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는 게 수소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이 수소가 굉장히 그 이제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네. 운반할 때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암모니아로 바꾸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암모니아로 이걸 바꿔주면 적절하게 그 운반할 때 부피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운송이 되게 쉽나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운송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역을 했을 땐 다시 수소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암모니아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수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암모니아 기술이 필요한데 국내 최대 암모니아 생산 업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모니아는 잘 알려진 이벤트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 커지고 또 현대중공 그룹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 선박 만들겠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좀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롯데정밀화학 지금 주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가격도 좀 부담 없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주요 키포인트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포인트들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난 4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사인이 나왔으니까요. 관심 갖고 한번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또 우리들의 스탠스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좀 어떤 의견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6월 FMC가 6월 중순에 열리는데 네. 그때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시각이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바뀔 수는 있어요.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현대차를 공략하는 순간 지금 좋았던 개별주는 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강한. 그리고 수출 관련 대형주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증시가 급등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그냥 개별 종목 장세는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투자들을 하실 건 여기서 내가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런 개별 이슈가 있는 거 찾으셔가지고 짧게 하시는 건 되게 좋아요. 특히 아까 애경산업이나 서브T&D도 안 가다가 갑자기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수혜 받을 만한 기업들 중에서 못 오른 개별주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올려주니까 그런 걸 하시되 결국 하반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저는 그게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다시 주도권을 확보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좀 대비하셔가지고 지금 자동차 반도체도 이렇게 쌀 때 계속 조금씩 좀 담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되게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 남들이 비관적으로 볼 때 항상 엄청난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지 지금 모두가 다 또 흥분하는 섹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모두가 낙관을 할 때 오히려 반대 방향에 급락이 항상 나오는 게 또 시장에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남들과 좀 다른 방향 보시면서 지금 가장 관심 없는 이런 수출 관련 대형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속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 말이 잠깐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네. 반도체와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은 실망감이 많으시겠지만 하반기를 준비한다면 그리고 연말까지를 더 길게 본다면 지금쯤은 사모을 때도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또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이 종목군들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